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광주 재판이 오늘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전두환은 나오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도 지난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을 맞았지만 해양쓰레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 쓰레기장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득 작물로 꼽히는 단호박 재배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수확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광주 재판이 오늘 속개됩니다. 전두환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은 가운데 헬기 사격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광주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전일 빌딩의 총탄 자국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실장은 지난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이 나오기 전부터 전일 빌딩을 조사해 10층에 있는 탄은 170여 개가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한 인물입니다. 두세 사람이 총을 쏘게 되면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일정한 형태로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 쏘는 바퀴에 따라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헬기에서 아마 이쪽 창문에 거치된 기관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전두환 측은 1980년 5.18이 일어난 열흘 동안 단 한 발의 헬기 사격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어떤 신문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한편 전 씨는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함에 따라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전 씨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헬기 사격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재판이 앞으로 한 차례씩 더 열리면 이르면 오는 7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도 지난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18명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특정 정당이 광주 전남 지역구 전체를 석권한 것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4년 만입니다. 특히 초선 의원의 비율이 높아 18명의 의원 중 3선 1명과 재선 4명 등을 제외하면 초선이 13명으로 72%에 달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군공항 이전, 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푸는데 이들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다만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가지고 올 민심 왜곡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6월 5일 본회의 등 개원 일정도 잡혀 있는데요. 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은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에 따라 5일로 개원일이 잡혀 있죠. 예정대로 개원을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행 국회법상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6월 8일이 법정 시한입니다. 이 규정은 1994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네. 25년이 지난 동안 아쉽게도 이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가 저녁에 소주까지 마시면서 회동을 했지만 협상 결과는 없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의를 반영해서 전 상임위원장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아예 국회 문을 닫겠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관건일 텐데요. 개원 전에 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될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여당 지도부의 사정과 당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야당 인사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협상 권한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욱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가 최대 장점입니다. 네. 법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안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권한을 행사를 해서 또다시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1년 그 회고록에서 그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으로 참 중요할 때에 법사위원장의 원구성 협상을 여당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를 했다라는 대목을 기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뭐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중재안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만약 위원장 자리를 양보를 한다면 법사위원회 막대한 권한인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폐지를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중재안이라고 하면은 야당에서도 쉽게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패스트트랙 정국이나 테러방지법 정국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의장당 구성을 위한 첫 본회의 때부터 파행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재안을 대표성 있게 내놓을 단위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이 만약 독자적으로 선출을 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야당에서는 그 대표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현재 177석이나 되는 거대 과반 그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요. 네. 산술적으로 표결을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플랜 B가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 첫 안건으로 코로나 3차 추경안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민생 지원을 위해서 국회 원구성 강행을 할 명분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 원내대표는 광주에 와서 5.18 묘지를 참배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 회동에도 참석하는 등 약간 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야당 인사 중에서 가장 협치에 적극적인 사람이 주호영 원내대표인데요. 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무장관의 역할을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정무장관의 신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협치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구성 협상이 파행을 거듭을 하고 상임위 배정에서 불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면은 김종인 비대위가 강공투쟁 모드를 결정을 하고 원내 그 의사결정 주도권이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그 원외 인사가 대표를 맡아서 필요 이상으로 장외투쟁이 길어졌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각 당들이 1호 법안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여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이 1호 법안입니다. 매달 1일에 상임위를 정기 소집을 해가지고 의회를 정기화하자는 겁니다. 거대 그 의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만 확보가 된다라면은 개혁 입법 과제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법이 1호 법안입니다. 탈부서를 내걸고 민생에 천적한다는 이미지를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참 어려운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여름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은 날이 조금 흐립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안개가 짙거나 구름이 조금 두꺼운 지역에서는 날이 흐릴 뿐만 아니라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해서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초여름답게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볕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는데요. 기온이 높게 오르는 오늘 역시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높음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이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을 맞았지만 해양 쓰레기 발생은 여전합니다. 수거도 문제지만 광역 단위 해양 쓰레기 처리장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가 떠밀려온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스티로폼과 폐비닐, 폐어구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남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연간 4만 톤가량. 외국산 폐기물이 49%,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은 51%나 됩니다. 전국 섬과 해안의 60%를 보유한 전남이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째. 쓰레기 처리 예산은 5배 늘었고 관련 행사와 수거 장비 등도 늘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지자체, 수중 침전물은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안 된 게 내가 보기엔 한 20% 넘다. 네. 이건 근본적으로 국가가 100% 예산, 제도,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수거한 해양 쓰레기와 바다에서 되가져온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처리장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만단위 광역 처리 시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 책임이 지자체로 된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만 단위에서 그 바다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만 단위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상과 하천,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끊임없이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 그러나 처리장 없이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해상 사고에서 인근 어선이 조난 어민들을 구조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는다는데요. 어업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구조에 나서는 어민들,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시 안도 인근 해상에서 6명을 태운 낚싯배가 전복된 건 지난달 16일. 다행히 인근 어선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득 보니까 배가 뒤집어져 있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고도 났다 생각해서 낚시 채비를 일단 빨리 걷게 하고. 지난 1월 제주도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서도 인근 선박의 도움으로 13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신고를 해갖고 그 배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갖고 그 배들 오면서 해경에다 이제 아마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이처럼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어선이 먼저 조치하거나 구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율은 5년간 발생한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든타임이 짧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해상 사고의 특성상 우선 통신으로 인근 어선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특히 통신 장비가 보급되면서 어선에 의해 구조된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민분들도 자기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어업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업인들의 동업자 의식이 위험천만한 바다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원했던 광주 지역 어린이집들이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광주시는 오늘자로 지역 어린이집들의 운영을 재개한다며 휴원 해제에 대비해 2차례 특별 방역과 손소독제 등 각종 용품 지급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작물로 꼽히는 단호박의 재배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찍 농사를 시작하고 또 빨리 수확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농인 안경식 씨는 영암군에서는 처음으로 단호박 농사에 도전했습니다. 한여름 시작되는 주력인 고추 농사에 앞서 지난해까지는 알타리무 농사를 지었지만 늘 판로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2월에 농사를 시작해 단 석 달 만에 수확하는 단호박으로 전환했습니다. 판로면이나 이런 거 면에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걱정 없이 이제 안정적인 이제 소득원이 되니까. 전남의 단호박 재배지는 한평군을 비롯해 보성, 진도, 해남, 무안군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상 6월 말이었던 단호박 수확 시기도 한평군이 4월 말까지 앞당겼고 무안군 등도 5월 초로 한 달 이상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철이 되면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제값을 못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해남 고구마도 7월 조기 수확을 위해 한 달 먼저 정식을 시작했고 강진 애플망고, 영암 멜론, 완도 비파 등 지역별로 계절성 소득작물의 출하 시점을 전략적으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멜론을 늦게 정식하게 되면은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보장이 안 돼 있고 조금 조기 재배를 하게 되면은 출하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조금 보장받을 수 있죠. 시장 선점을 위한 조기 수확과 출하가 늘면서 계절성 강한 농산물들의 제철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요 온라인 마켓에 사회적 경제 기업 175개 회사 1,800여 개 제품을 입점시킨 데 이어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온라인 플랫폼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구매 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소셜 크라우드 펀딩 쇼핑몰 와디즈에도 입점을 추진하고 전용 쇼핑몰인 녹색 나눔도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스마트 가전과 생체 의료 산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선정한 11대 대표 산업 가운데 이들 2개 사업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에 6억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고를 통해 이들 산업과 관련된 해당 지원 기업을 모집한 다음 달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사망, 부부의 세계, 마스크 의무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청년 노동자 사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중증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위험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업무 현장을 점검한 후 위험한 업무에서 장애인을 제외시켜주는 제도가 있지만 당사자나 부모 또는 업체가 신청해야 하다 보니 혜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장애인이어서 받았을 서름 다 참고 성실히 일했을 젊은 청년의 죽음이 안타깝고 참혹합니다. 요 근래 사건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사고네요. 제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남성이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는 바로 전처였는데요. 이 사고로 이혼한 전처는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게 단순 교통사고일 확률이 몇이나 될까? 사는 동안 참 힘들고 고단했을 삶이 안타깝다. 누리꾼들은 고인을 위로하고 이 사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길 바랐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의 현실판이 아니냐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버스 말고도 어디서든 검사했으면 좋겠다. 누리꾼 대다수가 방역당국의 방침에 공감했는데요. 마스크 필수, 꼭 쓰고 다녀라. 의무화된 만큼 서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자며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여덟 번째고 깨끗한 타구. 2,000원 홈으로 선취득점 LG 트윈스. 6구째 때립니다. 김현수 최원이 잡았고 김현수가 홈으로 세도 홈에 옵니다. 김현수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초구 당겼는데 이 타구가 전진된 내야를 뚫었습니다. 왼쪽에 안타. 왼쪽 탑장 넘어갑니다. 한승택의 시즌 3호 홈런. 스코어 3대2. 한 점 차 다가옵니다. 기아 타이거. 또 담장 때리고 떨어집니다. 2루에 있던 최원준 호민. 일단 뛰겠다. 오른손에서 끌어당긴 타고 오른쪽 안타. 3루자 호민. 아니 알아서 멈춰 쏘네요. 위험하게 멘트가 부러졌는데 오른쪽 라인 안쪽에 들어오는 안타가 됐고 지금 투수가 맞았나요? 3루자 호민. 그리고 될 수 있게 나는 적이 좌익수 나지원 앞에 떨어집니다. 3루자 호민. 원바운드로 펜스 때리고 글럽 맞고 떨어집니다.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달려듭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 투구를 하고 내일 맞는 거예요. 럭카공 찍듯이 때렸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멀티 홈런 게임 한승택. 삼진으로 이렇게 오늘 경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량 득점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고받으면서 결국 LG 트윈스가 오늘 경기는 어제 대량 득점 패배. 광주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인 광주시민회관이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주시민회관 1, 2, 3층에 마련된 청년 창업 공간에는 상업시설과 교육시설,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등이 있습니다. 1971년 개관한 이래 지역의 대표 시민 문화공간이었던 시민회관은 구도심 침체와 함께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 이번에 청년 창업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